비즈니스는 늘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로케이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늘 생각할 때 뭐 회사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우선은 사업을 시작을 하면 우선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판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 부수적으로 법률적인 조언이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회계사를 하여한다든지 아니면 그 우리 전 박사님 같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손을 빌리면 훨씬 쉽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잘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본인의 형태에 맞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법인의 형태, 각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DBA만 받으시면 돼요. 또 다른 이름의 형태를 그 DBA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중앙일보에서 여성중앙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죠. 그러면 더 코리아 센트럴 데일리라는 코리아 데일리라는 이름을 리걸 네임을 쓰고 DBA로 예를 들어서 여성중앙 뭐 이런 거를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이름이 이제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되고 거기에 이제 DBA와 함께 비즈니스 네임이 이렇게 붙어서 그 이슈가 되고요. 이제 그거를 발급받으시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포메이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 사업자가 아주 쉬운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회사가 커졌을 때 개인의 그 인컴 텍스 부분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 개인의 인컴 텍스 부분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유한 책임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그 오너가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개인 이퀄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그 라이어빌리티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개인 사업자는 책임이나 의무가 권리가 똑같이 하나로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 라이빌리티를 어떤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자 하시는 분은 LLC라는 그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한회사라는 건데 유한회사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면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고 개인의 책임이 어디까지 갖다 진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한계가 있고 그러나 이제 어떤 법적인 것과 개인의 재산과는 그 회사와 개인의 자산과는 각각 이제 분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LLC를 대부분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LLC는 개인 1인이 될 수가 있고 뭐 2인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그 개인 사업자와 LLC의 한 가지는 또 이제 어떤 이열리 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주식회사 그 법인세는 그 뭐 하나의 그 맨데터리로 내야 되는 돈들이니까 네. 그렇게 되겠고, 같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많은 회사들이 물건을 줄 때, 코퍼레이션이나 LLC 같은 경우에는 프레지던트의 퍼스널 개런티를 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왜냐면 그 주식회사만 파산을 하고, 회사의 사장이나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0,000불어치 물건을 준다 그러면 만약에 네가 회사가 망해도 네가 개인적으로 그걸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그 개런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그 한국에서 말하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연대 책임, 대표이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대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LLC의 경우에 이제 그 개인 사업자보다 장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정관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90일 내에 그런 운영 계획서를 각 주에 제출하고요. 그 이후에 그 120일 즉 4개월이 주어지는데 그 동안에 6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2개의 신문에 게재를 해야 돼요. 퍼블리피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비용도 소요가 되지만 조금 이거는 어쨌든 그 에이전트를 선정을 하면 그런 부분은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를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저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LLC를 설립하는 이제 그 등록비부터 해서 결국은 한 2,300
2,400불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코퍼레이션하고 유한회사, LLC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거군요. 코퍼레이션하고 차이가 있죠. 코퍼레이션은 그러나 어떤 향후에 어떤 매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투자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LLC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좀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가는데 번거로움이 있고, 코퍼레이션은 오히려 주식을 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구조가 되어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코퍼레이션을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엑시트할 부분도 매각을 계획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분들도 당연히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 것을 이제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유한회사는 설립조차도 조금 일반 주식회사는 좀 다르고, 그리고 비용도 좀 더 들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의 관계, 아니면 동업자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코퍼레이션 중에서도 여러분들 Scorp, Ccorp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의 차이는 이제 Scorp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설립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져야. 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어떤 네, 세금적으로 대표로 혜택을 할 수 주기 있겠죠. 때문에 네. 이제 모든 부분한테 오픈이 되지는 않고, 그래서 코퍼레이션 설립은 외국인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쉽고, 어떻게 보면 코퍼레이션 설립이 LLC보다 작은 초기에 드는 등록비는 더 작을 수 있어요. 한 1,400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아티클 만들고, 네, 그렇죠. 여러 그런 가지. 비용까지 포함해서인데, 네. 실질적으로 주정부에 들어가는 돈은 불과 몇백 불에 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도 소요가 된다, 몇만 불 들고 이러진 않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요. 지금 미국은 코퍼레이션도 돈 1, 2천 불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장소가 매장이나 사무실이 없으면 집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형태들이 비즈니스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쇼핑 홈숍 세일을 한다, 쇼핑몰을 한다, 이런 경우도 코퍼레이션 셋업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각자 마스터 플랜을 세우실 때,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실 때 마스터 골이 뭔지를 생각을 하시고, 어떤 비즈니스 형태가 좋을지를 고려를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그냥 아주 작게 시작하시는 분들, 800불 내는 것도 부담스러우신 분들, 예를 들면 요즘에는 학생들도 오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냥 개인 사업 시작하셨다가 LLC로 가시든지 아니면 코퍼레이션으로 가시는 거를 저희는 권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절차가 굉장히 쉽거든요. 개인 사업자 설립 같은 경우는.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 거에 너무 자금과 시간과 그런 노력을 쏟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즈니스에 집중하시고 매출이 발생하시면 그때 변경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비즈니스의 가장 큰 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익이 남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또 필요한 인원을 충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준비해서 하시면 되겠고, 저는 무엇보다도 장소라든지 사업을 하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 그리고 자신이 아는 분야에 얼만큼 더 많은 정열을 쏟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를 들면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경우도 그렇고, 주변의 경쟁사 분석이 중요하겠죠. 인근에 같은 업종이 있는데 또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 있는 그 업종에 다시 뛰어들어서 경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프랜차이즈나 이런 레스토랑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로케이션 선정을 굉장히 염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각 나라마다 민족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누가 차리면 그 옆에 다른 형태의 식당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식당 촌을 만들어서 그 지역이 먹거리가 왕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타운으로 만들죠.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그런 식당이나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옆에 다른 사람이 가서 같은 업종의 비즈니스를 오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식품점을 누가 오픈을 해서 잘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 파멸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겼고, 물론 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그 그렇죠.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죠. 나라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초기에 어떤 레스토랑이나 이런 뭔가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타운 안에 그래도 이렇게 몰 안에 입점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목적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다른 일도 보면서 뭐 식당을 들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아이솔레이티드 된 그런 공간보다는 이제 타운이 형성된 곳에 입점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단점이 있죠. 그런 곳은 이제 렌트비 부담이 좀 많거나, 그렇죠.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그런 잘 되기 것들이 때문에.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는 늘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로케이션이다. 우리가 그 홀세일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 물건이 어디로 창고를 정하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주 고객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공연하게 창고비가 많이 드는데 시내 한복판에 창고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바보짓이죠.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 선정 되게 중요한 부분. 어차피 플레이스랑 프라이스랑 뭐죠? 프로덕트. 예, 우리 그렇겠네요. 마케팅 콤비가 있죠. 3P네. 네, 그렇죠. 예, 들어가니까 그런 플레이스 굉장히 중요하죠.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주를 가서 과연 텍스를 미니마이즈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미국에는 뭐 이제 원래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인컴 텍스 보고를 하죠. 그런데 이제 7개 주만이 인컴 텍스,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컴 텍스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주가 있죠. 어디가 있죠, 그게? 알래스카라든지 뭐 플로리다, 그다음에 네바다 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주가 있고,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 주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는 하나 빠뜨렸어요. 와이오밍. 와이오밍. 예, 그런 주들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들을 차리는 그런 지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운동선수나 그리고 이제 수입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은 그 주로 옮겨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내고 코퍼레이션 셋업을 하고 그곳에서 주정부의 그 소득세를 면제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텍스랑 상관없이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로 꼽힌 데가 있을까요? 그럼요. 미국에 뭐 여러 군데가 있겠죠. 제일 한 재작년쯤에 그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버지니아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뭐 텍사스나 뭐 다른 주들 몇 곳이 있는데, 저는 그냥 비즈니스가 잘 되는 주, 가장 편한 주, 이런 것들을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만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살고, 그 다음에 주변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 인접해 있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동부 지역의 비즈니스가 좀 활성화된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텍사스나 이런 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미국의 중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 하기가 좋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점이 있고, 또 동양이나 뭐 아시아 쪽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서부 쪽으로 와서 하고, 또 패션이나 또 이제 유럽 쪽에 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동부 쪽에서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다르겠죠. 전 놀라운 게 세일즈 텍스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이 5개 주가 없는데요. 뭐 오레곤 주 같은 네. 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레곤하고 알래스카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델라웨어? 네, 델라웨어. 예. 그리고 몬테나, 뉴햄셔, 이렇게 5군데, 5주에서는 세일즈 텍스 조차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이제 전에는 인터넷을 통한 물건 판매에는 세일즈 텍스가 안 들어가다가, 요즘은 미 연방 국세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텍스를 이제 일괄적으로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런 것도 이제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서 스타디를 좀 하고
확인을 해보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각 주마다 텍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텍스에 민감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텍스에 민감한 사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유흥 쪽에 어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텍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법인 설립을 하셔야 되는데 피지컬리 거기에 계셔야 됩니다. 그냥 페이퍼 컴퍼니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럼요. 많이 있으세요. 그런 대행 회사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전문적인 분야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조언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회사가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시기가 바뀌어야 되고 옮겨야 될 경우가 생길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의 규모라든지 연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그 미국 회사 설립 절차와 그 법인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는지, 또한 이제 각 주마다 그 세일즈 텍스와 인컴 텍스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그 외에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 코멘트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주제를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창 눌러주세요.